혹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장부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는 시한폭탄, 바로 이 가지급금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가지급금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 지금 좀 급한데 회사 돈으로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뭐 아주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거든요. 근데요,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가지급금이 정확히 뭐냐? 아주 간단해요. 회계 장부상으로 보면 현금은 분명히 나갔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 서류가 없는 돈, 바로 그게 가지급금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봐요. 그냥 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딱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세금 폭탄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정이자라는 개념인데요. 자, 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뭘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설령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 자금 1억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연말이 될 때까지 이 돈을 갚지 못했어요. 바로 이 1억 원이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모든 세금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에 세법이 정해놓은 이자율이 등장합니다. 바로 4.6%. 이 이자율은 뭐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현재는 이 이자율을 적용해서 회사가 대표한테서 받아야만 했던 이자를 강제로 계산해버립니다. 계산은 간단하죠? 1억 원에 4.6%를 곱하면 460만 원이 나옵니다. 세법의 관점에서는 회사가 대표로부터 이 460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야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회사는 실제로 460만 원을 받은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장부상으로는 이 금액이 회사의 수익으로 잡혀버려요. 결국 이 있지도 않은 가상의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세금 폭탄인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에이, 설마 하고 그냥 해결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면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빵빵 터지기 시작해요. 첫째, 회사가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손해죠. 둘째, 국세청은 이 해결 안 된 가지급금이랑 인정이자를 아예 대표가 가져간 상여금, 즉 보너스라고 처분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상여금으로 처리되는 순간 대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가지급금 때문에 회사와 대표 개인이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라는 무시무시한 덫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회사는 있지도 않은 인정이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요. 동시에 대표는 그 돈을 상여금으로 받았다고 간주되어서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결국 똑같은 돈 하나를 가지고 세금을 2번이나 내게 되는 셈이에요. 이거 정말 엄청난 손실 아니겠어요? 와, 지금까지 가지급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일종의 탈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사실 명확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대표가 개인 자산으로 빌려갔던 돈을 다시 회사에 갚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그럴 여력이 없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실시해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냥 방치했을 때 터질 세금 폭탄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인 거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가지급금이 그냥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당신 회사의 장부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가지급금은 지금 정말 괜찮은 상태인가요?